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일단 a는 음수다 이런 얘기고요. 예.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는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다 이걸 알거든요. 알파 플러스 베타 6이다 이걸 알아요. 그러면 f2x-1은 0이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x에다가 2x-1을 이렇게 집어넣으란 얘기야 이게. 그럼 여기 a는 그대로 놓고 2x-1 마이너스 알파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됐겠죠. f 2x 마이너스 1이 얘가 0이 되는 실근이니까 누구 찾는 거야? x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x를 찾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곱해서 0이 되려면 요거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가 0이 되거나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가 0이 되거나 해야 되겠죠? 쟤니 따라왔어요? 넘기면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고요. 여기는 x는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이거 둘을 더하는 거잖아요.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둘이 더하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돼. 근데 이거 내가 6인 거 알고 있단 말이지. 6인 거 알고 있어. 그죠? 예. 그러면 2분의 8이죠? 2분의 8이니까 정답은 4가 되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f가 뭐야? 이 f가. 그래서 되게 여러 번 얘기했어. 이 f는 뭐냐? 어떤 규칙이에요. 어떤 규칙. 그죠? 근데 fx, y는 fx의 그래프가 알파, 0과 베타, 0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f 알파는 0이고 f 베타는 0이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런데 이 f는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x에 관한 2차식일 거란 말이에요. x에 관한 2차식. 아, 그러면 fx는 0이라는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이야기죠. 근데 fx는 0이라는 방정식은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은 근이 많아요? 몇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알파하고 베타 말고는 이 fx는 0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은 딱 이거 두 개야. 그런데 x에 누굴 대입했어? 2x-1을 대입했어. 그죠? 그러면 2x-1이 뭐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거 맞을 수가 없어요. 알파 베타가 되지 않는 이상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x-1이 알파가 되는 경우 2x-1이 베타가 되는 경우가 그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넘겨서 정리하면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고 넘겨 정리하면 x는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여기 2x-1 들어갔으니까 2x-1이 알파인 경우 2x-1이 베타인 경우 두 개밖에 없겠네.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요.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예.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똑같이 한 줄만 해도 되는 문제야. 여기 정확히 이해를 하면은. 요거는 오답 노트 합시다. 요거는 오답 노트 하시고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네? 133번? 아, 요 133번은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를 이렇게 알려줬죠.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려주면 진짜 방정식을 찾아야 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최고차항의 개수를 이렇게 알려주면 진짜 방정식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fx는 어떻게 생겼어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생겼지. 왜냐면 이 fx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럼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갖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1이 아니면 여기다 a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1이니까 붙일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생겼다면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fx라는 함수의 꼭지점이 요 y는 2x-7 위에 있다 그랬잖아. 그죠? 예, y는 2x-7 위에 있다 그랬으니 꼭지점만 찾으면 되겠네. 이 꼭지점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하고
마이너스 9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9니까 얘 꼭지점 좌표가 3, 알파 베타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와요. 꼭지점 좌표가. 이거 넣어주면 되겠죠? 예, 대입을 해주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9는 3 대입하면 6 마이너스 7. 예, 그래서 알파 베타는 8이네. 8, 그쵸? 예. 근데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F0 알파 베타 구하고 싶은 거예요. 정답 8이. 구하고 싶은 게 알파 베타예요. 요것도 틀린 사람들은 오답부터 한번.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조금 뭐랄까 좀 발전된 영역에 대해서 이제 안 거예요.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는 x에 이렇게 제한이 있거나 뭐 이러지 않았어요. x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x는 그냥 실수 전체였어요. 그냥 실수 아무거나 다 넣어도 되는 거였어. 그런데 사실 함수는 x의 값이 결정됨에 따라 y의 값이 결정되는 대응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함수도 본 적 있죠. 함수 fx는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 이런 함수도 본 적 있죠. 그러면 x가 제한을 받았죠. 자연수라는 제한을 받았지. 그렇죠? 이렇게 원래는 x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함수의 모양도 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모든 함수는 x가 결정됨에 따라 y가 결정되고 그 대응관계에 따라서 순서상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x를 좀 잘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x를 좀 잘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해진 x를 우리가 정의역이라는 말로 불러요. 정의역이라는 말로 부르는데 요건 이제 집합이라는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2학기 때 좀 배울 거고요. 일단은 x의 제한이 좀 제한이 좀 붙을 수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 요거를 좀 공부를 해볼 건데 얘는 문제를 보면서 하는 게 낫습니다. 필수 예제 11번을 보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요. 자, 필수 예제 11번에 보시면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제한을 받았을 때 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한번 함수를 좀 볼까요? 함수를 보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4라고 되어 있어요. 몇 차 함수죠?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 여러분이 4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4차 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돼요. 4차 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되는데 4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지금 여러분이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대로는 4차 함수의 모양으로는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두 번 보이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두 번 보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값을 잠깐 t라고 할게요. t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주어진 함수가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라는 잘 들어 이제 t에 대한 2차 함수가 됐죠. t에 관한 또는 t에 대한 2차 함수가 됐습니다. 그죠? t에 대한 2차 함수. 그러면 x가 아니고 t예요. t. 그러면 얘를 좌표 평면에 옮길 때 가로축을 t축이라고 쓰는 거예요. t축. 세로축은 y축. 그대로. 왜? t와 y의 대응관계니까. 그래서 이 t가 범위가 있다면 t의 범위를 찾아와야 돼요. 어디서? 여기서 우리는 t를 뭐라고 잡았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라는 식의 값을 t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이 식의 값을 t라고 잡았다면 x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t 값도 정해지겠죠. 이게 뭐야? 함수.
x와 t에 관한 함수. 즉 얘를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자면 얘는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t축인 그런 좌표 평면상에 나타낸 거야. 그래서 얘를요 x-1의 제곱 플러스 2라고 바꾸면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1,2에 있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죠. 꼭지점의 좌표가 1,2에 있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네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x가 0부터 3까지만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x가 0인 이 지점에서부터 x가 3인 이 지점까지만 t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t값 중에 제일 작은 t값은 2예요. 2. x가 3일 때 여기다 3 대입하면 6인가요? 6이죠 여기가? 예, 3,6이죠? 그럼 t값 중에 제일 큰 값은 6입니다. 그 사이에 모든 값을 t가 취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사이에 모든 값을 t가 다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는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걸 여기 적용을 시켜준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준다. t는 이렇게 돼야 되니까 무조건. 근데 얘는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꼭지점이 2,0에 있으면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t예요. t가 2부터 6까지만 가능하대. 그러니까 t가 2인 이 지점부터 t가 6인 이 지점까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한 y값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럼 y값의 최소는 0이고요. 최소. y값의 최대는 t가 6일 때. t가 6일 때니까 6-2의 제곱 16이 되겠죠? 오케이? t가 6일 때 6 대입하면은 16이 나올 거예요. 최대값이. 그런데 이거는 t가 2일 때와 t가 6일 때인 거지 x가 2일 때와 x가 6일 때가 아니잖아. 그죠? t는 언제 2야? x가 1일 때. t는 언제 6이에요? x가 3일 때. 없애고 x가 1일 때 최소값 0, x가 3일 때 최소값 16을 받는다 라고 정리를 해서 써줘야 돼요. 4차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한번 잘 정리해보세요. 잘 정리하고 이해해보세요. 자, 13번도 비슷비슷해요. 일단 실수 xy에 대하여 라고 했고 2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대요. 2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런데 문제에서는 y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반드시 만족시킨다 했거든요. 반드시 만족시킨다. 그러면 이 조건을 반드시 만족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여기 y제곱이요. 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넣어도 상관없겠죠. 그죠?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지 얘가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최소값을 잠깐 k라고 둘게요. 이 값을. 이 식의 값을 k라고 두면 x, y는 모두 실수니까 이 k도 실수겠죠. x도 실수니까 실수 막 제곱하고 뭐 하고 있는 실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k는 요거 제곱하면은 4x 제곱하고 더할 거 6x 제곱 플러스 2, 3은 6의 2배 12x 플러스 9가 되니까 x와 k에 관한 2차 함수가 됐죠. 그쵸? x와 k에 관한 2차 함수. 이거 최소값 구할 거니까 꼭지점 잡고 구하시면 돼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나가면서 이거 되니까 최소값 6이 돼, 3이 됩니다. 이건 y 대신에 그냥 k인 거거든. y 대신에 k.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2차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그냥 3이다. 이렇게 똑같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연이 다 졸았어요? 다 졸았어요? 필수인 14번 한번 볼게요. 야, 저기 뭐야. 얘들아, 너네 왜 이렇게 돌아다녀? 왜 이렇게 돌아다녀? 태연이 뿐만이 아니야. 승기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BC는 X축 위에 이렇게 있고요. 두 점 AG는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의 그래프 위에 있습니다. 이때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이거는 여러분 그 3학년 1학기 배울 때 많이 해봤어요. 3학년 1학기 배울 때 많이 해봤죠. 자, 일단 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모든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는 아닌데요. 이제 최대치에서 구하는 방법을 내가 다 세보진 않았거든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어떤 식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방법을 9가지를 배워요. 이제 다 세보진 않았는데 내가 대충 세봤는데 9가지 정도 되더라고. 더 많을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9가지는 돼요. 적을 수는 없어요.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되진 않아요. 다 되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2차 함수가 나왔다. 그러면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둘레를 어떤 하나의 미지수에 대한 2차식의 형태로 표현을 하면 돼요. 어떤 하나의 미지수에 대한 2차식의 형태로 표현을 하면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둘레 값을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사각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L. 보통 둘레는 L을 쓰죠.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누구에 의해서 정해지냐? 이 점 A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점 A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고, 이 점 A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고, 이 점 A가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죠? 달라진단 말이야. 네, 그래서 A의 X 좌표를 A라고 줄게. A X 좌표 A라고 줄게. 그때 A라는 점의 좌표를 어떻게 잡는다 그랬죠?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 이렇게 잡는다 그랬죠. A, Fn 여기 대입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변 AB의 길이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라는 거를 알아버렸어. 그죠? 세로 길이가 이렇게 한 거 알아버렸어. 그럼 둘레에 이거를 써먹을 거잖아. 그죠? 그럼 A에 관한 2차식이 나오겠네. 그죠? 그럼 가로만 찾으면 되겠네. 그죠? 네. 가로를 찾을 때 제일 고수들이 쓰는 방법 뭐라고 했어요? 2차 함수 고수들이 쓰는 방법. 대칭성. 2차 함수의 고수들은요. 2차 함수를 보고 축이 5구나 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는 5, 여기는 A니까 이 길이가 5-A가 되겠다 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까지의 길이도 역시 5-A가 되겠죠. 그러니까 BC의 길이는 10-2A가 됩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직사각형의 둘레 L은요. 가로 더하기 세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0의 2배가 되겠죠.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 그러니까 L은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16A 플러스 20이 돼서 얘는 A와 L에 관한 2차 함수가 됩니다. 단 A는 5보다는 작아야 돼요. 5보다는 이쪽에 있어요. A가, 그죠? 요 A라는 점의 X좌표를 잡았으니까, 그죠? 그리고 점 A는 일사분면 위에 있대요. 0보다는 커야 됩니다. 됐나? 네. 제한 정했어요. 자, 이제 최소값을 구해볼게요. L이라는 함수값을 담당하는 Y에 해당하는 애지, L이, 그죠? 이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그냥 하면 돼요. L은 마이너스 2로 묶어서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A제곱 16 마이너스 16이 나가면서 32 플러스 20 이게 최대값이죠. 52가 최대값. 근데 그것 좀 확인해야 돼요. 뭐냐, 얘는 L은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52잖아요. 그럼 A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냐면 A가 4일 때 52라는 최대값을 갖잖아요. 여기 4가 가능한지 확인을 좀 해야 돼요. 4가 가능한지. 그래서 최대의 둘레는 50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최대치에서 좀 어려워요. 자, 이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3, 4차 방정식을 배우고 나면 이제 여러분 방정식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의 방정식은 배우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말 잘못했다. 실수했어요.
다항식에서는 더 이상 배우지 않아요. 더 이상 높은 차수의 방정식은 배우지 않습니다. 차수는 4차까지만 나와요. 대신에 이제 뭐 로그 방정식이라든가 뭐 삼각 방정식이라든가 지수 방정식이라든가 뭐 이런 방정식들은 더 배웁니다. 이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러분이 이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크게 원래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는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완전 제곱식 이용하는 방법. 네 번째는 이제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근 이완제. 근 이완제라고 들어봤어요? 이렇게 여러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허리가 아프거나 그러면 이렇게 병원 가서 약 먹잖아요. 이제 근육이 뭉쳐서 먹을 때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약. 그래서 근 이완제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과 완전 제곱식 이용하는 방법은요, 이건 쓰지 않습니다. 이거 두 가지는 근의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두 가지 방법밖에 쓰지 않아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씁니다. 3,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3, 4차 방정식도 이 네 가지 방법을 안 쓰고 이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근의 공식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고등과정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고등과정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3, 4차 방정식은 100%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지금껏 우리가 인수분해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조금 나올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얘는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문제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 필수 예제 1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에서 3x 세제곱 플러스 7x제곱 마이너스 4는 0. 요 방정식을 풀 건데요.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거란 말이야. 인수분해를 할 건데 항이 3개인데 이 3차예요. 이 3차니까 이렇게 곱하는 게 이게 안 돼. 그죠? 2차여야지 되지.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떤 방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냐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7 마이너스 4가 0이 돼요. 그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7 마이너스 0이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3차 방정식에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 됐다는 거는 마이너스를 근으로 갖는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이거 한 개를 찾으셔야 돼요. 이거 한 개를 찾습니다. 자, 이걸 찾았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마이너스 4라는 다항식을 잠시 fx라고 잡아볼게요. fx라고 잡아보면 양변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왔다는 얘기죠. 요거 많이 봤는데 f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 나왔다는 건 fx가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졌다 라고 볼 수 있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 인수정리라고 배웠어요. 맨 앞단원에서 인수정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어요. 원래 인수정리는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이 사용할 때는 거꾸로 사용할 거다. 이렇게 가는 거를 더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죠? 이 fx라는 다항식을 인수분해 하고 싶은 거잖아. 그죠? 그럼 내가 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 하나는 벌써 찾았어요. 그럼 이제 이 나머지 인수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나머지 인수를. 그럼 이 나머지 인수를 찾으려면 뭐 하면 될까요? 이 나머지 인수를 찾으려면 이 qx를 찾으려면 얘를 없애면 될 것 같은데 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양변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되죠. 양변을 x 플러스 1로 나눈다고? 그러면 나머지 인수를 찾을 수 있다고? 뭘로 나눌 거야?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거야.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조립제법을 쓰면 편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하나 찾으신 다음에요. 주어진 다항식을 요걸 대입해서 0이 되는 요런 다항식으로 나눌 거예요. 요런 다항식으로 나눌 때는 여기가 1일 때 얘를 신경 쓰지 않고 얘 부호를 미리 바꿔서 나눈다 그랬죠? 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3, 7, 0,
마이너스 4라고 쓰고 마이너스 1 그대로 써서 조립제법 3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4 0 딱 떨어져야 돼요. 이거 안 떨어지면 잘못한 거야. 아 그러면 요 다항식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럼 난 여기서 이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해는 하나 찾았으니까 요것만 풀면 되겠죠? 3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곱해서 0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되니까 1, 3, 2 해서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6 빼기 2, 4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3x 마이너스 2는 0 해서 x가 마이너스 1이 나오거나 x가 2가 나오거나 x가 3분의 2가 나오거나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어요. 됐어? 이해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아까부터 의문스러웠던 거. 선생님 이거 어떻게 찾아요? 이거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았어요? 뭐 이렇게 막 이거저거 대입한 거예요? 근데 대입도 대입 나름이죠. 대입도 대입 나름이에요. 지금은 나중에 의심스러운 사람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이 3차 방정식은요.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3분의 1을 대입하면 0이 됩니다. 왜? 이 세 개가 근이었으니까. 그죠?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3분의 1을 대입하면 0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마이너스 1 얘가 왜 마이너스 1이냐면 얘가 x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되니까 요거를 넘기고 x의 개수로 나눠서 사실은 1분의 마이너스 1인 거죠. 1을 넘기고 x의 개수로 나눴으니까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사실은 1분의 2인 거고요. 얘도 마이너스 1을 넘기고 3으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잘 보시면 분모에는요. 분모에는 최고 차항의 개수인 3의 약수들이 들어가 있어요. 3의 약수. 분자에는요. 분자에는 상수항인 마이너스 4의 약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반드시 3이 나와야 되거든. 그죠? 또 여기 상수항과 여기 상수항과 여기 상수항을 곱하면 반드시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x에 대입할 수 있는 숫자는 최고 차항의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어디 써있어요? 첫 장에 써있습니다. 쓸 필요 없어요. 거기 바로 밑에도 써있을 거예요. 해설에 상수항의 약수 중에 몇 가지가 들어갑니다. 몇 가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3의 약수는 1과 3이고요. 4의 약수는 1, 2, 4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상관없어. 고등학생들은 음의 약수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12가지 중에 누군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도 해보고 2도 해보고 4도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 3 같은 애는 넣을 필요가 없어요. 3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3분의 1, 3분의 2, 3분의 4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옆에 지금 2번 있잖아요. 자, 이 2번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1번하고 뭐가 다르죠? 4차예요. 4차. 그죠? 그래서 x에 1을 대입하면요. 왜 이렇게 얇아?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은 0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8, 안 되네요. 1 대입하면 안 되네요. 1 대입하면 안 됩니다.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7, 마이너스 6은 0 딱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됐다는 거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x 플러스 1 인수로 갖는 거니까 양변에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 qx 인수를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이 4차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요 나머지 qx가 몇 차가 되겠어? 3차가 되겠지? 그럼 아까 그 1번하고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죠? 그럼 한 번 더 해야 돼. 이거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 조립제법을. 그러니까 아예 처음 시작할 때 두 개 찾고 가세요. 두 개 찾고. 대입해서 2의 4제곱 16 플러스 2의 세제곱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6 더하면 얼마예요? 24 더하면 마이너스 24 이렇게 두 개를 찾고 가는 거야. 두 개를 찾고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1도 인수로 갖고 x 마이너스 2도 인수로 갖는다는 이야기니까 양변을 x 플러스 1로 한번 나누고 나온 몫을 다시 한번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얘를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1, 1, 마 1, 마 7, 마 6 해서 여러분 편한 거 먼저 하세요. 나는 마이너스 1이 편해서 먼저 할게요. 1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6, 6 해서 0 써주고 여기 x 마이너스 2도 들어가니까 2 해서 1, 2, 2, 4, 3, 6, 0 해서 써주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2 인수로 갖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도 인수로 갖고 이렇게 되는 4차 방정식이에요. 요거 두 개는 실근이 나오는데 요거는 판별식 0보다 작네요. 허근 나올 거예요. 근해 공식 쓰시면 됩니다. 좀 이해되죠?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복잡하죠. 복잡하죠. 필수 예제 3번 보면서 이제 보기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차 방정식의 풀인데 요거 마이너스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다시야, 다시. 보기차 방정식은요. x의 4제곱, x제곱, 상수항 이렇게 딱 3개의 항만 존재하는 방정식을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 보기차 방정식은 100% 인수분해가 되는데 인수분해 할 때는 x제곱을 x라고 놓고 인수분해 시작하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 보기차식 인수분해 하는 거 기억나요? 진짜? 기억나요? 선생님 기억나? 선생님 기억 안 나? 선생님 왜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얘를 x제곱을 x라고 두면 양변 제곱하면 x 4제곱이 x제곱이거든요. 그럼 얘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잡고요. 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잡는데 여기서 이제 둘로 갈려요. 이게 왜 두 문제냐? 얘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 되면 그냥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x에 다시 x제곱을 대입을 하면 얘가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죠.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오고 요거 두 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렇게 4개의 근이 나와요. 4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얘가 인수분해 안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 안 될 때는 요 가운데 애를 늘려주라겠죠. 늘려줘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x 하나를 빼서 합차 공식을 쓰게 만들어야 돼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2x가 돼도 되거든요. 근데 얘를 마이너스 2x라고 써버리면 여기다 플러스 3x라고 써야 돼요. 그럼 합차 공식 못 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게 해주셔야 돼요. 마이너스가 되게. 그럼 앞에가 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얘는요. x가 이제 x 제곱이니까.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x 제곱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합차 공식 써서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 하나 나오고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 하나 나오고 놀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거 둘 다 저기가 안 되잖아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근해 공식을 써야 되겠죠?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고요. 얘는 2분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고요.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지금 살짝 놀라지 않았어요? 선생님 저 근해 공식 저렇게 빨리 한다고? 아무리 숫자가 좀 작기는 하기로서니 근해 공식 저렇게 빨리 계산한다고? 안 놀랬어요? 안 놀랬으면 괜찮고. 3이네요. 3. 아이씨 3. 왜 5야? 3. 안 신기해? 안 신기해. 나 외웠어요. 이거 외운 거야. 외워서 그냥 써요. 왜냐? 이게 되게 신기해요. 이거를요, 이 4개 있잖아요. 나중에 궁금한 사람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하나만 해볼게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있죠. 이거를 3번 곱하면 1이 돼요. 이걸 3번 곱하면. 안 믿네? 안 믿네? 지금 안 믿었어, 세빈이가. 내가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제곱하면 2의 제곱이니까 4 되고요. 1 플러스 루트 3i의 제곱이면 1하고 둘이 곱한 플러스 2 루트 3i 하고 루트 3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되겠죠? 그죠?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i잖아요?
2로 나누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됐죠? 내가 3번 곱한다 그랬죠? 3번 곱한다 그랬으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하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하고 한번 곱하면 3번 곱하는 게 되겠죠? 얘가 제곱이니까.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바꾸고 마이너스 이렇게 뺄게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끼리 곱하면 4분의 어씨 왜 마이너스 1 되지? 하여튼 뭐 1인가 마이너스 1인가 돼요. 이제 합차공식 쓰면은 1 마이너스 루트 3i의 제곱 마이너스 3에서 4 되죠.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다른 애는 제곱하면 1이 돼요. 그 여기서 요 4개 중에 2개는 제곱하면 1이 되고 2개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 요거를 당신 배울 거예요. 당신 배울 거야. 왜 이렇게 되는지. 굉장히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수학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완전 재밌어요. 완전 수수께끼 같아. 3번 방정식 안 하셔도 돼요. 3번 방정식은 요렇게 대칭이거든요. 개수를 보시면 여기 6, 여기 6, 여기 5, 여기 5, 여기 마이너스 38 이렇게 대칭이야.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는데 다들 넣어놓는지 몰라. 사라졌으면 과감하게 빼. 그잖아요. 요 필수에 대해 6번 해보세요. 요거 해보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좀 알 수 있어요. 네. 필수 예제 7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얘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서 첫 번째 중간고사를 본다. 얘는 무조건 100% 나와요. 100% 나와요. 자,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p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정확히 없어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다 똑같을 수는 있어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모두 똑같을 수는 없어요. 4차 방정식의 네 근이 다 똑같을 수는 있습니다. 5차 방정식의 5개의 근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짝수차 방정식은 똑같을 수 있어요. 다. 근데 홀수차 방정식은 똑같을 수 없어요. 요거는 짝수차 방정식의 그래프의 성질과 홀수차 방정식 그래프의 성질을 조금 배우고 나면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게 될 거야. 시간이 좀 되면은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이런 게 다 재밌거든. 네. 그래서 3차 방정식은 3개의 근이 겹칠 수가 없어요.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한 근 알파가 있고 2개의 근 베타가 이렇게 똑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난 얘를 먼저 좀 찾을 거야. 왜? 얘를 찾아야 조립제법 할 거야. 그죠? 네. 그럴 때는 누굴 보냐? 이 p를 없애겠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내가 x에다 적당한 숫자를 대입을 해서 이게 0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2p가 남아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쵸? 예. 이거 전개하면 x 세제곱 플러스 2px 마이너스 x 플러스 2p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0이 될 거예요. 안 봐도 뻔해. 그럼 마이너스 1이 해가 된다는 거 우리가 지금 알았네요. 그죠? 네, 조립조법 할게요. 이제 자 일단 x 세제곱에서 1이고요. x 제곱이 없습니다. x는 2p 마이너스 1 상성은 2p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해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2p 마이너스 2p 0 당연히 0 나와야 되겠지. 예. 자 그러면 2, 3차 방정식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이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요 2차 방정식 요게 중근을 가지면 되겠네. 그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이 중근을 가지면 되겠네.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 되니까 p는 8분의 1이겠다. 됐나요? 하면 모두 구하라고 안 했겠죠. 그럴 거면 모두 구하라고 안 했겠지. 그렇죠?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얘 때문에 내는 문제예요. 얘 때문에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면
근으로 갖는다면 이 마이너스 1이 중근이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면 이 3차 방정식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p는 0으로 인수분해 될 거예요. 얘가요. 얘가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면. 그죠? 요거는 뭐 몰라도 돼요. 어쨌든 이게 하나 더 들어간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중근이 될 거라고. 오케이? 이거 안 해요, 보통. 그러니까 안 합니다. 이것만 딱 하고 끝내요, 보통. 그러라고 내는 문제. 그럼 얘가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는 거냐?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1 플러스 1 플러스 2p가 0이 되기 위해서는 p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그래서 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8분의 7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끝내라고 내는 문제예요. 잘 기억해 주세요. 활용은 뭐 별거 없으니까 여러분 정도라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차 방정식까지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각이수의 강의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배우고 164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